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내일 증시입니다. 어, 오늘 제목은 실적 컨센서스, 그 다음에 불신이 팽배한 증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컨센서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실적 시즌에서. 그래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실적 발표와 컨센서스인데, 이제 기업이 실적 발표할 때 보게 되면 이제 미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한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뭐 100억 정도는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통 극단치, 그러니까 최고치와 최저치를 빼고 나면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라는 게 담당 이제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든지 좀 덩치가 큰 종목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 증권사 유니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바운더리에 쳐져 있는 뭐 100개 종목이든 200개 종목이든 우리가 커버리지란 단어도 쓰거든요. 그런 종목과의 괴리인데 사실 실주가를 보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내로 오늘 11일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보시다시피 한미 반도체였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예상한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 예상이란 거는 뭐 어디나 들어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분석에 들어가도 여기 보시면 항상 estima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추정치가 나오죠. 뭐 한 지금 보면 한 75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러다 보면 많은 투자분들이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 컨센서스라는 걸 믿을게 되느냐? 사실 기업이라는 게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들이 좀 숨길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빅베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실적을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좀 많은데, 근데 이거는 그냥 시장이 한 메커니즘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것과도 좀 매칭을 합니다. 기업은 항상 투명하게 공시 제도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추정치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 공시를 하는 담당자들도 정확하게는 공개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애널리스트는 정확하게 실제 그러니까 컨센서스라는 게 실제치와 만약에 동일하다면 더 이상 그는 컨센서스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뭐 좋다 그랬는데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다 그랬는데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쁠 것 같았는데 좋게 나오면 어닝 스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고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쁘게 나오면 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에 약간 3분기 실적 시즌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소켓에서 ISC인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우리 보통 보면 매출도 많이 봅니다만은 매출도 봐야죠. 지금 보면 ISC는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매출 490억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329억.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나빴다는 거는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수주가 안 나왔겠죠. 보통 성장주들, 우리가 말하는 성장주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출은 깔고 갑니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수주라든지 전방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성장주는 일단은 매출이 내려가게 되면 성장주 기준. 성장주란 게 뭐냐 하면 뭐 가치주와 성장주가 있으면 앞으로 모멘텀을 말하는 거죠. 뭐 HBM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줄면은 먼저 일단 첫 번째로 때립니다. 왜냐면 성장주의 기준은 매출은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도 영업이익에 적자 나는 건 어느 정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매출이 감소한다 그러면 거기가 성장주 투자의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광범위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인데 지금 이게 보면 158억 원이 작년 동기 대비 이익이었는데 마이너스 79억이 나오면 이거는 뭐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좀 많이 지금처럼 불신이 팽배한 정시잖아요. 배터리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그럴 때는 생각보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ISC가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아마 시간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마침 장까지 떨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시간의 단일가가 내려갈 때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기업들이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큰콜이라는 걸 합니다. 큰콜.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매출, 이제 이런 내용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조금 중요해요. ISC가 3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내용이죠. 일회성 비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업의 성장과는 좀 별개로 순간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분기는 적자 전환했으나 4분기부터는 개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을 빼고 나면 한 57억 정도다 이 내용인데 그래도 조금 덜 나온 건 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기업을 보면서 보냐 하면 항상 이 아까 잠깐 봤다시피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빠지게 되면 믿던 안 믿던 간에 어느 정도 요렇게 기업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ISC는 아예 정말 잘해주는 회사인데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ISC는 보시면 57억 원인데 실제적으로는 80억이 나왔지만은 일회성 상각 비용이 대략적으로 137억 정도가 발생을 했다. 그 내용이고 회사 사업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매출이라든지 아이템에 대해서 사실 이 회사는 이 서킷이 전체 매출의 뭐 7, 8, 10%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조금 시간 냈을 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과연 주가라는 건 바로 회복합니까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주가가 회복합니까에 대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파두라는 반도체 칩리스 회사의 실적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기인합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이 투심이란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펀더멘탈, 모멘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가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시장이죠. 만약에 시장이 좋은 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할 좋은 장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지수가 우상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파도라든지, 한미 반도체 사건의 이슈가 없었다는 말이죠. 근데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어떤 기업을 갖고 있었어요. ISC. 그러면 마냥 우리 생각으로 오늘 이제 한미 반도체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7% 이상 빠졌는데 순진하게 이걸 믿고 무조건 가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참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어쨌든 간에 쇼크를 주고 이렇게 아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컨센서스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는 또 어느 정도 당분간 하방 지지라든지 약간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배터리는 지금 컨센서스 사회보다는 전방 산업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가 조금 이제 묻어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이닉스 적자는 적자였거든요. 이거는 큰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PSK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심리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아마 내일 증시입니다만은 이 실적 발표가 보통 영업일수 기준으로 45일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11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내일 모레까지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분기 때 실적 컨센서스를 이탈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이 조금 만약에 안정적일 때는 변동성이 클 때 뭐 한미 반도체든 뭐든 덥석덥석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점 매수보다는 반등 시 일단 줄여놓고 한 박자 쉬었다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일회성 비용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게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무리 일회성 비용이라도 발생을 하더라도 과거 현대차도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9월 달에 이렇게 충당금 관련해서 확 빠질 때 주가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일개 종목이지만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두심은 생각보다 어려운 거고 그나마 버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인이 버티는 거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치고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반도체는 배터리대로 두심이 되게 좀 냉한데 아마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할 수 없는 컨디션입니다.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좀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과 컨센서스의 괴리는 무조건 맞다 안 맞다의 논리보다 항상 실적 발표와 컨센서스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논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실적 시즌에서는 종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 실적을 발표하는 전후를 매매를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좋아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화이팅 해요. 네, 감사합니다.